예, 장기표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조기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뭐 백신이 지금 뭐 개발 중에 있지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효용성도 문제지만은 이 변형이 자꾸만 나오는 것도 문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질병의 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지난날은 있지 않았던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크게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말하면 인간의 이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말미암아서 지구 온난화를 또 초래함으로써 또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이 많은 이 공해를 배출함으로써 기후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하면 자연이 기존의 자연에서부터 파괴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질병이 왔답니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인간이 너무 이 먹을 거 찾아갖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그 야생동물에서부터 옮아왔다는, 이 코로나19는 아주 100%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천상갑, 저는 이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모르는데 이게 아마 이 산악지대에 있는 악어 같습니다. 길이가 큰 건 한 1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이 천상갑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정말로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요. 뭐 우리나라 경우에 한 1.6%라 하거든요. 치사율은 낮지만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3,4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최첨단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고, 또 사망자만 하더라도 20만 명을 넘은 데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 대통령 후보까지, 또 백악관에 근무하는 고위 미국 관리 6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치료 중에 있다가, 이처럼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이 조기에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근본 왜 끝나지 않느냐? 기후변화 때문에 말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우리 인간이 침입한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가지고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이 얼음 덩어리도 녹아가지고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에 그게 거기서 잠복해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좀 나온다고 하고, 특히 북극해 좀 빙하가 좀 녹아가지고 거기서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동면 상태에 있던 그런 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간의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뭐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유행하면서 이 현재 지금 이 겪고 있는 것은 절대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즉 현재 겪고 있는 이것이 말하면 새로운 현상이 될 거다. 이런 걸 보고 영어로는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normal 정상적인 상태인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로 비교하면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이 이제는 정상이 되는 new normal 시대, 이것도 뭐 next normal이라고 한다. 하는 그 요컨대 이 코로나 시대가 쉽게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소될 리는 없다. 그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국가 운영 방법, 삶의 영위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당장요, 이 비대면이 되니까 직접 만나지는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겁니까? 이 비대면이 되고 하니까 생산 활동도 줄어지고, 또 소비, 생산 활동이 주니까 또 소득이 낮아서도 그렇고, 또 비대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소비 활동도 줄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과잉 생산, 과잉 소비는 저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자연을 파괴해서 이 공해를 유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뜨리기 때문에만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과잉 생산, 과잉 소비는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지금 대략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하루에 밥을 3끼만 먹어야 되는데 4끼, 5개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잉 소비라는 거야. 4끼나 5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3끼 먹을 때보다도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4끼, 5끼를 먹어가지고 말하면 고통스러워하는, 불행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강요해서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데, 이것은 강요당해서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줄여야 됩니다. 이 뉴 노멀, 이 줄여야 되는 이거는 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보통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걸 또 자꾸만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특히 요즘요,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사상가나 학자들, 정치인들은 인간의 욕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요, 바보가 아닌다면 왜 욕망을 자꾸만 무한대로 가져갑니까? 인간이 욕망을 자꾸만 무한대로 충족시키면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욕망을 충족시킨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어느 정도에 가서는 멈출 줄 알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3끼 먹어야 행복하니까 3끼까지만 먹는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지, 욕망이 4끼, 5끼 자꾸만 불어난다고 해서 그걸 4끼, 5끼를 자꾸 먹기 시작하면 10끼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욕망은 무한하다.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자연은 유한한데, 땅이라든지 목재라든지 뭐 다 기타 금속이라든지 이런 자원은 유한한데,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이거예요. 이걸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로. 그러니까 이 욕망 무한하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 분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 경제학이다. 저는 이 경제학의 근본적인 대전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요즘은요, 자원이야말로 어떤 놈에서는 상당히 무한합니다. 무한해. 앞으로는요, 농토가 좁다고 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단식으로, 즉 아파트에 살듯이 앞으로 농지도 얼마든지 아파트식으로 해가지고 농지 좁은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가지고 말미암아 이 자연의 한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떠느냐? 새끼 먹을 정도, 즉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됐으면 여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욕망을 자꾸만 더 충족시키면 어떻게 되냐? 불행해집니다. 누가? 자기가.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강요하는 생산과 소비의 축소, 이것은 우리가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코로나19가 강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나아가야 될 합리적인 방향을 코로나19가 단축시켜주는 그런 저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뉴노멀 이렇게 말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면 이 지구 환경이 말하면 파괴돼 가지고 인간이 질병이라든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하면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뭐 바이러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행복하려 그러면 너무 과잉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만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요. 앞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모든 게요. 디지털화, 온라인화 될 겁니다. 온라인화. 특히 유통업에서 이 온라인화가 심화될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지금요 자영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 OECD 국가 평균은 약 한 10%, 12%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7%라 하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25%가 넘습니다. 그럼 자영업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명예퇴직하고 달리 소득이 없으니까 제일 쉬운 게 가게 찾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음식 가게. 이래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음식 가게만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집니다. 특히요, 지금 슈퍼라 한다 아십니까? 슈퍼마켓. 이런 거 말하면 거의 다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물건 사는 거 이거는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전부 다 택배로 됩니다. 온라인으로 됩니다. 여기다가 요즘은 이제 갑자기 지금 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수가 대폭 지금 막 부족해가지고 난릴 정도인데 좀 더 있으면 이것도 되냐? 드론이다.
무인, 사람이 하면 그냥 기계가 그냥 쫙 그냥 공중으로 그냥 다 가서 배달하는 이런 뭐 금방 이런 시대가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특히 유통 부문은 전부 다 급속하게 온라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택도 말하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온라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이요, 이 노동자들이 또 과격한 시위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피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용을 안 하니까. 이 유통업에도 그렇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거의 지금 앞으로는 직접 노동력을 고용하는 일은 굉장히 대폭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맡고 있는데 이런 세상과 관련해서요, 보통 이제 학자들은 결국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이것이 국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과도한 이 방역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말하기를 정치 방역이다. 코로나19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정부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서 하는 방역이다. 정치적인 방역이다. 정치 방역이다.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코로나 계엄이다.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계엄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사실상 계엄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 또 여기다가 코로나 파시즘, 코로나 파시즘이라는 독재를 말해요.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도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제조업 부문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통 부문, 교육 부문,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지금 더 온라인화되게 됐습니다. 온라인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가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불가피하게 특히 유통 부문에는 급속하게 이게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거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방안을 갖춘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 신문명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저 나름으로는 국가 운영 방안을 정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그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백신이 개발되고 뭐 코로나가 뭐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한 자리 숫자, 심지어는 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는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 각자는 우리가 살아갈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대처하기를 바라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뉴노멀한 이런 사회를 전제로 한 국가 운영 방안을 갖고 있는 그런 정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더 잘 살 수 있게 할 국가 운영 방안, 즉 정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강구돼야 되고, 그다음 하나 지금 말씀드린 거 관해서 하나 더 덧붙여 드리면,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요, 너무 이 방역만 쫓아가다 보면, 즉 문재인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여기만 쫓아가다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수가 생깁니다. 또 굶어 죽는 다른 방식으로도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방역을 해가지고 경제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또 특히 또 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애들 가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는 수가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인천에 그 초등학생하고 초등학교 그 동생하고 둘이가 불타가 죽은 거 아니십니까? 그 왜 죽었습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등교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 애들이 학교에 갔으면 죽지 않았죠. 그 코로나 방역이 필요하긴 하지만 코로나 방역 때문에 다른 부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저도 좀 더 지켜본다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방역이 의학적으로 꼭 유효하냐, 또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괜찮으냐, 또 코로나 방역이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건 아니냐,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이런 거를 너무 이래 해도 사회적으로,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렇게나 전부 다 거리두기하고 차단하고 만나지 마라 하는 게 이러고도 이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다. 즉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게 일상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 국리를 찾아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